뱃살이 줄지 않고 혈당이 오르는 게 단순히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속 세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이 세포들이 더욱 굳어져서 나중에는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저는 30년간 미네랄과 노화 세포를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채소를 열심히 드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바로 세포가 돌처럼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세포막은 점점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뱃살이 안 빠지고 혈당이 계속 오르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양의 미네랄은 우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은 굳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영양소는 잘 들어가고 노폐물은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이 소금물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비율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과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즘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만난 68세 어머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건강하게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늘 아침만 되면 몸이 무겁고 숨이 차셨다는 거예요.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질만 해도 소파에 쓰러져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답답하셨죠. 분명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었어요. 식사량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드셨는데도 뱃살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마 허리가 점점 조여오면서 옷을 입기도 힘들어지셨대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하시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께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마시는 습관을 추천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소금을 매일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걱정도 하시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원리를 듣고 나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처럼 금세 지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허리띠가 헐렁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이 변화의 비밀은 바로 세포 건강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세포막이 굳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절한 미네랄 공급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어요. 소금물 속의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유연성을 회복시켜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올 소금물의 정확한 비율과 마시는 시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뱃살과 혈당을 악화시키는 일상 속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세포의 유연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세포막이 점점 굳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세포막이 굳으면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세포막 유동성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포막이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문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열리고 닫혔는데 나이가 들면서 문이 녹슬어서 잘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영수 70세 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식단 관리를 하셨어요. 밥도 반 공기만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는데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포도당 수치는 높은데 정작 세포 안으로는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몸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남은 당분은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침 소금물로 미네랄을 보충해서 세포막 기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음식과 함께 마시면 위산 농도가 달라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요즘 피부나 몸이 예전보다 단단해진 느낌을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물만 많이 마셔서는 세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트륨이 필요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층에서 미네랄 불균형이 생기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시는 문제예요. 김순자 66세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운동 후에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거든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셔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소변 색깔도 진했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이런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짠맛이 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물을 마셔도 목이 자주 마르지 않으셨나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붓기와 노폐물 정체 문제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수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포 밖에만 고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끼는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한내분비학회 보고를 보면 50대 이후 부종 환자의 상당수가 세포 내 수분 분포 이상을 겪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을 덜 마시거나 많이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은정 64세 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서 신발을 벗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특별히 짠 음식을 드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뒤 2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 내외의 압력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녁에는 피하고 아침에만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마시면 수분이 밤새 고여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세포 안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과잉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도 상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미네랄 결핍이 면역 불균형과 염증 악화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어요.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으면 면역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죠. 최경호 76세님도 이런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늘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는 비염 증상에 시달리셨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셨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죠.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이유 없는 통증이나 피로를 자주 겪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장운동 저하와 변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심해지면 변비가 생기고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몸에 쌓여서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변비 유병률이 30%를 넘어선다고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예요. 변비가 있으면 뱃살도 더 나오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거든요. 오정자 74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3일에 한 번씩 겨우 화장실을 다녀오셨는데 그것도 정말 힘들게 하셨어요. 변비약도 써보고 유산균도 드셔보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뒤로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셨어요. 소금물의 나트륨이 장 운동을 자극하고 동시에 수분을 장으로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야 해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배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5가지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 뱃살과 혈당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소금물 습관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 습관으로 얻을 수 있는 변화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로 뱃살 감소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막이 굳어지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모두 지방으로 저장되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통해 세포막이 부드러워지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건강하면 에너지로 쓰이고 세포가 굳어 있으면 지방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면서 동시에 소금물로 세포 기능을 개선하면 지방 연소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딱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허리띠가 점점 조여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소금물 속의 미네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세포가 당분을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요. 인슐린이 열쇠라면
미네랄은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 중에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혈당이 높아서 신장이 당분을 빼내려고 소변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소금물 습관을 통해 혈당이 안정되면 이런 증상도 많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소금물을 마신 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고 약을 드세요.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뒤 2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죠. 혹시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다니시나요? 세 번째는 붓기 완화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빨리 체감하실 수 있어요. 소금물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것처럼 필요한 곳에는 물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물이 빠지게 해줘요. 특히 아침 얼굴 붓기가 심한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밤새 고인 수분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순환되기 시작해요.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마시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아침에만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마시라고 권해드려요. 아침에 얼굴 붓기로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천일염이나 암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줘서 전체적인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돼요. 면역계가 균형을 찾으면서 과민 반응도 줄어들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져요. 초기에는 소변 횟수가 늘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몸에서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순환이 더 좋아져요. 환절기만 되면 잔병 치레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장운동 활성화 효과입니다. 소금물의 삼투작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장벽을 자극해서 운동성을 높여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첫 주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마시면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몸이 리듬을 익혀야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마시고 15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 거예요. 혹시 화장실 가는 게 힘들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뱃살도 줄고 혈당도 안정되고 붓기도 빠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장 건강도 개선되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좋아져요. 생활의 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있었어요. 바로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문제가 되지만 적절한 양의 미네랄은 우리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올바른 관리법은 바로 미네랄이 담긴 소금물을 적절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약 이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살은 계속 늘어날 거고 혈당은 더욱 불안정해질 거예요. 붓기는 심해지고 만성 염증도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세포가 계속 굳어지면서 어떤 좋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운동을 하셔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는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몸은 가벼워지며 혈당도 안정됩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도 한결 갸름해 보이고 허리둘레도 줄어들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확실한 건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거창한 건강법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일부터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꼭 마셔보세요.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세포 건강은 물론 뱃살과 혈당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시세요. 음식과 함께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둘째,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소금은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우리 몸이 리듬을 익혀야 효과가 좋아져요. 다섯째,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세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시기 바라요. 건강한 분들도 처음에는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단순히 체중이 줄거나 혈당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말고도 세포를 젊게 만드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법, 그리고 잠들기 전 10분 습관으로 세포 재생을 돕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세포 건강은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